미국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은 크렘린의 불안한 움직임을 촉발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존 레드클리프 방문에 세 나라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가을 동원이 언급될 수 있는 세계의 비밀 명령에 서명합니다.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오늘 갑작스럽게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기습 점검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는 FSB와 로스가르디아가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침공을 저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조직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논평하면서 자신의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일상적인 일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심각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어쩌면 뭔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런 심각한 논의가 없었다면 왜 그렇게 큰 군용기를 모스크바로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과 러시아 양측의 분석가들이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는지 최대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제 CIA 국장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제 이름은 올렉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미 아시다시피 전날 모스크바에는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방문했습니다. 오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푸틴 본인은 그와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페스코프에 따르면 정보기관 간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화요일 협상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페스코프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접촉들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정보기관 간의 접촉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러한 접촉은 양국 관계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종종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양자 관계를 현재의 깊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말하기 이릅니다. 별도로 페스코프는 크렘린과 미국 대통령 행정부 대표들 간의 접촉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드클리프와 크렘린 간에는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다른 부처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크렘린 측에서는 아직 어떤 접촉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레드클리프의 이번 방문은 미국 정보기관장이 러시아 수도를 방문한 것으로는 처음 알려진 사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레드클리프의 전임자 윌리엄 번스가 2021년 11월에 푸틴과 협상을 진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어제 크렘린풀의 기자들조차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하루 동안 여러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IA 국장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페스코프는 푸틴이 그와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도 기대감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기자가 CIA 국장 레드클리프가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쟁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갔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혹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 논의하러 갔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트럼프는 그 방문이 이런 문제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위에 언급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 그는 거기에 제 생각엔 아주 일상적인 이유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는 그래도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에서 논의한 것 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말이 아니라 정반대를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가운데 자국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갑작스럽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벨라루스 공화국 안전보장회의 국가서기 알렉산드르 볼포비치는 이번 점검의 일환으로 한 여단이 상시 주둔지를 떠나 여러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군사 분쟁 경험을 고려해
잠재적 적군에 대한 화력 타격 방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제대와 부대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적 환경에서 전투를 수행할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볼포비치 씨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벨라루스군 특수작전군 사령관 알렉산드르 일류케비치가 민스크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새로운 공수강습여단을 창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들은 고멜 지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인물도 아무런 심각하거나 예사롭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의 맥락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전 보도를 떠올리면 정말로 우려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보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매체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벨라루스를 이웃 국가들에 대한 작전에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벨라루스 영토에서 드론을 발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직접 루카셴코에게 전화를 걸어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군사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이는 키예프를 상대로 한 침공에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점검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영토 내에서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국경 근처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주에서는 소드루제스트보 2026이라는 이름의 치안당국 훈련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잠재적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러시아 국가방위군 북서구 소속 부대들과 연방보안국 지역 국경관리국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부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가상의 정찰 및 타겟 공작조 구성원들을 탐색, 추적, 체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침투한 가상의 적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동 경로와 지역을 차단하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가방위군이 공개한 영상 중 하나에서 보안 요원들이 차량을 파고 버스에 접근해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뒤 머리에 권총을 겨눈 채로 체포된 사람들을 버스에서 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같은 러시아 보안 요원들이 가상의 적진지를 모방한 목표물에 박격포 사격을 실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의 맥락도 몇 달 동안 쌓여왔습니다. 여기서 크렘린은 장기적인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5월에 FSB 국경수비대장 블라디미르 쿨레쇼프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와의 국경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들 측에서 도발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핀란드는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 공병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수역 경계에 관한 합의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쿨레쇼프는 이러한 조치들이 갈등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러시아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말에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접경한 무르만스크 주 당국이 외국의 정찰 파괴 그룹 DRG 활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때 지역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근무견을 동원해 트럭에 대한 전면적인 검문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러시아는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의 국경에 있는 철도 국경 통과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이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렘린은 마치 나토가 곧 공격할 것처럼 계획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듭니다.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왜 모스크바에 온 걸까요? 오늘 여러 전문가들은 CIA 국장이 크렘린의 전쟁 확대의 위험성과 러시아 측의 전쟁 확대 시나리오에 대한 특정 신호와 경고를 전달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에더 레드클리프의 전임자 윌리엄 번스가 비슷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CIA 국장은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번스는 2022년 말 터키에서 러시아 대외정부국장 세르게이 나리슈킨과도 만났습니다. 전술 핵무기 사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기는 러시아인들이 헤르손과 하르키우 지역에서 쥐처럼 도망치던 때였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 쓰레기들을 거룩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몰아내던 때였습니다. 그때 푸틴은 당황해서 동원령을 선포하고 핵무기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란과 미국 간의 전투 종료 협상 상황을 고려하면 게다가 러시아는 어쨌든 중국과 함께 이란의 가장 중요한 자원 파트너입니다. 저는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사안에서는 잠재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언급한 버전입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동원 준비와 나토 동부 회원국들에 대한 가능한 도발 관련 정보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동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원 자체만으로는 백악관이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원은 긴장 고조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백악관을 불안하게 합니다. 동원은 돈바스에서의 병력 증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은 발틀 3국을 공격하기 위한 예비 병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균형을 깨트리고 서방이 판돈을 올리거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동원 자원을 이용해 발트 3국, 폴란드 또는 핀란드를 상대로 공격이나 하이브리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벨라루스와 레닌그라드 주에서 분위기를 뒤흔들려는 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스크바와 워싱턴 모두의 공식 입장은 최대한 현실적입니다. 즉, 이것은 정보기관 간의 일상적인 접촉이었고 푸틴과의 만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협상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CIA 국장이 군용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그냥 이야기나 하러 온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현지의 반응은 훨씬 더 큰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벨라루스는 갑자기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여단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국경 바로 근처에서 정찰 파괴그룹 DRG의 침입을 저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CIA 국장의 방문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협상가 스티브 비트코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외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원 준비와 나토 국가들에 대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배경으로 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